안녕하세요. 네, 2022년 대비 중국어 임용고시 독해 영역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태어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국에서 생활을 했고요. 학부는 중국 연변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몇 년 전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한국문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중국문학도 꾸준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주로 이제 회화와 중국어 회화하고 HSK를 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양력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희소고시학원에서 맡게 될 강의 영역은 크게 이제 독해 영역인데요. 독해 영역에서도 문학 영역하고 비문학 영역의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고대 문학사와 고대 문학 작품 강도, 그리고 현대 문학사, 당대 문학사 문학 작품 강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독해 문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영역에서는 크게 회화, 수거, 그리고 문화 영역의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회화에는 이제 관용어라든지 성어라든지 이런 수거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수거가 워낙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22년 대비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크게 이제 이론, 독해, 쓰기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1, 2월 독해 이론 영역에서는 고대 문학사와 현대 문학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각 시대별 문학 유형과 특징, 그리고 주요 작가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론에서 학습하는, 그러니까 고대 문학사와 현대 문학사와 관련된 문학 흐름, 그리고 주로 이제 문학 이론과 문학 비평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동시에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과 관련한 지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해보신 선생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어 임용고시 기출문제에서 서술형이 문제수가 상당히 많고 배점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쓰기 능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문학 영역에서는 초중급 회화, 그리고 수거, 문화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1, 2월에 이제 진행되는 수업은 이제 중국어 임용고시 전반적인 수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악해야 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는 문학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에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학습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문학 시험을 봐왔던 경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사는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시험에 응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정리한 내용을 이제 보고 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남의 공부지 본인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학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노트에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장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단순히 문학 유형이라든지 작가 작품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사의 예를 들면 문학 이론이나 문학사의 흐름을 이제 시대별로 이제 주어지고 그것을 시간 순으로 이제 배열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는 그냥 이론을 외우고 문학 유형을 외우고 어떤 개념을 외워서 문제풀이를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제 전반적인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각 시대별 어떤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장악해야지만 이제 시험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제
자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료를 읽고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고심해 보시고 이제 이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고대문학사, 현당대문학사 이제 원서 학습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1, 2월 바탕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1, 2월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계속 누누이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독해 영역에서는 문학작품 강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뭐 기존에 했던 것처럼 3, 4월에는 뭐 이론만 강의를 하고 5, 6월에 따로 문학작품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문학사와 그리고 작품을 좀 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연결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문학작품하고 문학사를 이제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30년대 소설사를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소설사와 관련된 소설의 그 시기에 30년대 중요한 작가 작품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독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이하는 그러한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쓰기도 마찬가지로 1, 2월과 마찬가지로 이제 동시에 문학 작품과 관련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비문학 영역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중고급에 해당하는 회화와 그리고 수거 그리고 이제 문화도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전반적인 중국어 임용고시 독해 영역 수업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 기초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서를 그리고 3, 4월 원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장악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원서를 어떻게 이제 잘 숙련하게 장악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쓰는 것도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 4월에 좀 더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매주 목요일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반을 개설하게 됩니다. 기출문제는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단순히 문제풀이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기출 이제 출제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러한 지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반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술 문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답안 작성하는 기술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3, 4월부터는 기출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답안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용어들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정치한 답안을 써낼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지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초 내용도 심화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지만 쓰기 능력도 점차 이제 강화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기초 학습과 강화를 통해서 7월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는데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인이 어떤 부분이 이제 약한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복습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 와서 이제 다시 전반적으로 이제 책을 들여다보고 할 시간은 아마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제일 차 시험 전까지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범위별 모의고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실연이죠. 수업 실연과 면접 실연에 관련된 이제 피드백을 이제 주로 제공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간 강의 계획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2021년 1학년도 이제 독해 영역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현대문학사, 고대문학사, 그리고 현대한어 독해, 고대한어 독해가 이제 골고루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에는 아마 현대문학사가 제가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현대문학사가 이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원앙허접파 문학과 그리고 30년대 이제 경파 소설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각각 이제 기입식, 서술식 이렇게 혼합 형식으로 이제 나왔고 배점은 2점과 4점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학사 기초학습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고대문학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동성파, 청나라 말기 동성파와 관련된 이제 문제였는데요. 이제 근대문학사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잘 읽으면 지문 속에 답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독해, 현대한어, 고대한어 독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문만 충분히 잘 읽고 기초학습만 이제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제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래에 현대한어 독해 중에서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되게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手头紧 이런 뭐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手头紧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只手中的钱不够用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충분히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중에서 문제 답안을 조금 더 이제 길게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아래에 이제 예시된 그 A형 7번 문제인데 사실은 단오절 문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읽지는 않고 이제 A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중국 문학을 공부한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답을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B와 D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B의 유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그 부분만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이제 용주경기, 단오절에 진행되는 문화 행사 중 하나죠. 용주경기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참고 답안을 이렇게 이제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 지문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고 기초 단계에서는 자기 말로 본인의 이제 쓰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말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에서 일단 답안을 이제 뽑아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부분은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은 이제 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앞에 빨갛게 이제 한 부분은 이제 연결이 필요한 어떤 어법들, 중요한 어법들이고요. 네, 한번 답안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关于端午节的起源有不同的说法. 네, 단오절에 관련된 关于 관련된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在文化领域影响最广的是纪念屈原说. 네, 문화 영역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ba로 그런 기념설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 사실은 요 밑줄 긋은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关于端午节的起源有不同的说法. 그리고 괄호 뒤에 其中 그 중에서 그다음에 广为流传的是자기 본인의 말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기념설이다. 이런 거는 바꿀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대로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端午节的龙舟竞渡的风俗是怎样形成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오절의 용주경기의 풍속은 예与屈原有关. 이것도 구론과 관련되어 있다. 与什么什么有关 이러한 이제 어법들을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괄호 뒤에 플러스 한 부분은 이거는 첨삭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이제 영량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据传说 전설에 의하면 屈原投江以后 구런이 투신 자살한 이후에 当地的人们深感悲痛. 사실 当地的人们深感悲痛 이 부분은 지문에도 나와 있는데 지문을 보시면
屈原投江以后当地人伤其死 살짝 고문의 느낌이 나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아마 득점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어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当地的人们深感悲痛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바꾸어 넣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便驾舟奋力营救屈原 그래서 네, 슬픈 마음으로 이제 힘껏 노를 저어서 구런을 구해내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로부터 영주 경계의 풍속이 생겨났다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되는 표현이 이제 由此形成了 이로부터 형성되었다. 端午节的龙舟竞渡的风俗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 단계에서는 일단 지문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지문을 답을 그대로 이제 갖다 써도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고문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너무 구어체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현대어로 바꿔주고 서면어로 바꿔주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 연결을 위한 이런 접속사라든지 문형이라든지 이러한 어법들을 중요한 어법들을 이제 잘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쓸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